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차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매트랩으로 계산기처럼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굳이 뭐 매트랩이든 옥타브 필요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계산기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계산기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값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서 차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차분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솔직히 차분이 좀 쉬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차,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라는 이제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시피 우리 과목이 또 알겠지만 실습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x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매트랩에서 이 명령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계산을 곧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매트랩 명령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하죠? 좀 있어 보이는 우리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는 diff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diff 명령은 차분을 수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입력해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앞에서 아까 값을 명령어 중에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넣었던 명령어 하나 있죠. 여기 있다. 자, 요거하고 x는 2, 5, 7, 11. 그냥 얘로 하자. 그 다음에 y는 1, 7, 9, 15라는 명령이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요 두 개 x하고 y 사이에 차를 구할 때 이렇게 x의 2 빼기 x의 1 해야지. 자,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diff 명령 같은 경우에는 요 차분을 수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엄격하게 해서 차분은 아닙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를 하고 diff 가로 x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요. 자, 3, 2, 4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 3, 2, 4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온 걸까요? 자, x에서 5에서 2를 빼게 되면은 자, 3이 되죠. 7에서 5를 빼면은 2가 됩니다. 자, 11에서 7을 빼면은 4죠. 자,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을 칠 필요 없이 자, 요 x 벡터를 하게 되면은 다음 값에서 이전 값을 빼서 저장을 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y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6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할 차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러면은 x 나누기 y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원소들끼리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거는 행렬의 나눗셈이 되는 거겠죠. 자, 원소들끼리 나눗셈을 할 거면은 자, 이렇게 점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diff xy구나. x 점. 자, 이거는 x하고 원소들끼리 나눈 거니까 별 의미 없는 값이고, 자, 이렇게 놨을 경우가, 자, 2, 1,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요 원소들을 가지고 차분을 계산한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C0 값이었나요? C0, C1, C2 살아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C0 값, 이 부분이 C1 값, 이 부분이 C2 값이 되었죠. 자, 앞에서 뭐 제가 되게 1시간 동안 막 떠들었었는데 이렇게 명령어 한 번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분할 차분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diff 명령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차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 차분은 거의 사용 안 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격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차분을 수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차분일 경우에는 이 간격이 일정하게 한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탄젠트 값 그냥 예제를 해볼까요? x0가 2468이죠. 자, 이건 전 똑같이 입력 안 해볼 거예요. 자, 2하고 그 다음에 끝에가 8이고 간격은 지금 2468이니까 두 개씩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228 이렇게 하면 2468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0는 어떤 함수의 값일 테니까 y0는 3675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 diff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에 콤마하고 값을 하나 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차분 어떤 거냐면 차분의 횟수입니다. 자, 차분 횟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 한번 그대로 사용해보죠. diff y0 엔터 칠 때는 31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1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결과값이냐? 앞에서 뒤에 있는 값을 한 번만 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차 차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2차 차분은 여기에서 하나 더 건너뛴 값을 또 차분의 차분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1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값일까요? 자, 1에서 3을 뺀 값, 2에서 1을 뺀 값. 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여기는 1이란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3차 차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 자,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3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특징이 보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분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있으면은 벡터의 크기에서 차분의 총 개수는 데이터 개수에서 하나 빠진 값이 되겠죠. 그 1차 차분의 개수가 되겠고요. 2차 차분은 2개가 빠지고 3차 차분은 3개가 빠지게 됩니다. 왜? 요 데이터 값들 원소들끼리 계산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1차 차분 같은 경우에는 0, 1, 2, 3이 있으면은 1차 차분은 자, 0, 1, 2까지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차 차분은 여기에서 1차 차분에 대한 값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0하고 1, 3차 차분일 경우에는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트랩을 이용한 차분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용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한글 명령을 설명서를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차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약간 이해하게 생각할 거예요. 매트랩에서는 보게 되면은 원소하고 원소들끼리 빼는 것을 차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교재를 보게 되면은 차분은 델타 x분의 델타 y x에 대한 간격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매트랩에서는 이 간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얘기하는 델타 x하고 델타 y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차분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에서는 간격을 1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간격을 가지고 얘기하려면은 매트랩에서는 간격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프로그래밍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분차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재는 그래가지고 이 혼동을 혼동하는 일이 있을까봐 개차 차분 개차
차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매트랩에서 차분 명령은 간격을 고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따로 연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 얘기하는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간격 h까지 고려한 차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에서는 차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뭐 재개차식, 다음에 개차, 차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전방 차분, 그다음에 개차 차분, 차분 이렇게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diff 명령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을 한 번 사용했을 때 이 간격 h만큼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8부터 2.4까지 이렇게 0.2 사이 0.2로 증가하는 x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럴 때 함수가 간만에 익명 함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는 x에 2.x.x 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x분의 2의 x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려면은 좀 어렵겠죠? 아마 제대로 안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미분 계산하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거에 대한 미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값은 x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1.93부터 2.1992까지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요 차분 명령을 diff라는 차분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ff fx니까 y라고 넣을게요. 아니면 이렇게 fx. 자, 그러면은 요 차분이 우리가 diff fx y 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2하고 1.941을 뺀 0.06, 2.08에서 2를 뺀 0.08, 2.199에서 2.08 뺀 0.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는 이 차분을 의미를 하지 않죠. 왜? 간격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간격을 얼마로 넣었습니까? 간격이 0.2였죠. 자, 그럼 h는 0.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diff y에 h를 나눠줘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한 차분에 대한 1차 차분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2차 차분을 구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2차 차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차분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요 차분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2차 차분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차분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분을 구하려면은 또 diff를 명령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게 보기가 싫을 경우에는 d1 1차 차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iff y의 h 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에서 한 번 더 차분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diff d1 그 다음에 h를 한 번 더 나눠줘야지 2차 차분의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분을 1차 차분 구하고 그 차분식에 또 한 번 더 차분을 구해서 우리가 2차 차분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diff라고 하는 명령에 이렇게 두 번
하는 명령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거는 원소끼리 한번 차분 원소끼리 앞원소하고 뒤원소를 서로 빼고 그 다음에 그 뺀 결과에서 한 번 더 뺀 명령어가 diff 명령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 원소들끼리 차이를 구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에서의 우리가 차분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나누기 요 간격에 h분의 h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h의 중첩에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0.5775, 0.5524 이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diff를 두 번을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요 diff 명령에 요 횟수만큼 쓰고 그 다음에 요 분모에다가 요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가지고 나눠주게 되면은 또 2차 차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의 값을 구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게 계산을 해야 유의하게 따져야 되고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깔쌈한 여러분들 깔쌈하다는 표현 사용하나요? 조금 스마트해 보이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요. 자, x라고 하는 게 원소가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x의 1, x의 2, x의 3, x의 4.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콜론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콜론 연산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력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콜론 연산자를 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작점, 끝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끝 값을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가 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바로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1, 그 다음에 2 라고 하면 시작하고 끝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하고 2를 선택하게 되면 1.8, 2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1부터 4까지. 자, 네 번째. 그러니까 x나 1부터 4까지. 이게 둘 다 똑같은 명령이 되는 거겠죠. 자, 또 일반적으로 요 끝에를 지정을 하게 되면요. 자, end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행렬의 x에 대해서 길이를 알 거면은 상관이 없지만 길이를 모를 경우는 이렇게 end라고 치면은 알아서 이 끝까지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작점을 1이 아니고 자, 2부터 end까지라고 하면은 2, 2.2,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 행렬에 요 콜론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diff 명령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 값을 차분에 대한 값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자, 1.82, 2.2, 2.4에서 2부터 끝까지는 요 세 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쳐보도록 하죠. x에 자 1부터 자 여기 end인데 end라고 하는 연산자에 여기다가 뒤에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계산이냐?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1.8부터 2.4에서 2.2까지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끝에서 하나 전 거 자, 마이너스 2라고 했을 경우에는 끝에서 두 개 전 거까지. 자, 그래서 끝에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에를 마지막 거에서 하나 전, 그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어느 중간 사이에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계산을 할 텐데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1부터 엔드 빼기 1. 그 다음에
x에서 2부터 엔드 2부터 엔드.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2부터 엔드는 자, 요 세 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1부터 엔드 마이너스 1은 앞에 세 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빼기 x의 1 빼기 1부터 엔드 1까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간격이 0.2, 0.2, 0.2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요 간격이 요 두 개의 차이, 요 두 원소의 차이, 이 두 원소의 차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거 결국은 이 명령어가 결국은 diff x 하고 동일한 명령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요 콜론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소들끼리 우리가 또 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명령어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있어 보이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diff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진 차분이나 후양 차분을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자, 근데 diff 명령어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중앙 차분입니다. 자, 중앙 차분은 이 콜론 연산자로 사용했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 y라는 값이 있었죠. 이게 탄젠트 값이었던가요? 자, 중앙 차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게 되면은 자기 현재 값이 아닌 양 옆에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y에 자, 3부터 end까지. 자, 그러면은 요 2.8885하고 그 다음에 1.1992란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y에 1부터 end 빼기 2까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앞에 두 개의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분은 현재의 값을 기준으로 양 옆에 들 값끼리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현재에서 양 옆에들끼리만 연산을 해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따져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차분을 가지고 요 간격을 따져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요. 1부터 end.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간격을 지금 간격이 h 있으니까 위로 볼까요? 하면은 요 값의 차분값을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탄젠트 값을 가지고 맞나?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차드슨 외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슨 외사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조금 이거 뭐지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다루는 개념은 보게 되면은 요 미분 값을 우리가 계산을 차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차분의 값을 적절하게 가공을 했을 경우에 실제 오차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는 리차드슨 외선법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 차분이 있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리차드슨 외사법은 기본적으로 중앙 차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 차분이 자, 현재 값을 기준으로 양 옆에 값을 서로 빼고 그 다음에 그의 2배의 간격이 되는 값을 이렇게 파이 h라고 함수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기본적으로 d에 1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파이에 h라고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에는 2분의 h, 4분의 h 자, 이런 값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 h 간격을 요 h로 묶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파이에다가 2분의 h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함수의 xi에 2분의 h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h가 들어가는 값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h가 2분의 h니까 여기는 h가 되는 거겠죠. 그럼 4분의 h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4분의 h, x 마이너스 4분의 h. 그러니까 간격을 점점점 줄이는 값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11, 뒤에 21, 뒤에 31 앞에 들어가는 요 값은 n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n값이죠. n값은 요 간격을 얼마만큼 좁게 하느냐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1, 2, 3 다음에 요 1, 1, 1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n하고 m이 있는데 요 m이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오차에 대한 정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중앙차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죠? 자, 요 중앙차분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저 h의 제곱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h의 제곱이라는 거는 테일러 다항식을 유도를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차분식이 5의 h제곱이니까 간격의 h제곱 정도로 오차가 작아지게 된다. 전향차분 같은 경우에는 5의 h였죠. 자, 그러면은 요 오차의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이 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오차의 정도를 h의 제곱, 그러니까 전향차분의 식의 정도라고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을 우리가 계수를 곱하고 가공을 조금 해주게 되면은 어, h의 4제곱 수준으로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m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개의 항이 있을 경우에는 m이 3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h의 6제곱 수준으로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식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실제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아니면은 이번 시간은 요 매트랩 같은 거 필요 없고 계산기로 해도 솔직히 충분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지만 우리 라이브러리 연습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탄젠트에서 x는 1에서의 1차 도함수를 외사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먼저 시작은 이렇게 d11, 뒤에 21, 뒤에 31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D11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1은 우리가 요 H 간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1에서의 값이 있기 때문에 H가 0.1일 경우에는 이전값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0.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0.1이 되겠죠. 자, 그래서 0.9하고 1.1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D11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D11은 탄젠트 1 빼기 1.1이니까 1.1에서 빼기 탄젠트 0.9 이것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자, 간격은 2 곱하기 h니까 자, 나누기 2 곱하기 h h가 0.1이죠. 여기서는 0.1.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값은 가로가 하나 빠졌네. 자, 이게 제가 가로가 잘못됐죠?
전체 가로에서 그 다음에 요 가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하나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3.5230.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탄젠트의 미분 텀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죠. AW는 시컨트 1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3.4525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AW 빼기 그 다음에 D11 나누기 AW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자, 퍼센트로 나오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846%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8%가 크다 작다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떤 문제에서 마이너스 2%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안 괜찮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그 좋은 방법이 아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H값을 줄인다든가 라는 방법이 있겠죠.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되겠지만 이 H값을 무한정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D21 간격을 하나 더 줄인 H가 0.1에서 0.05인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거는 D21이라고 할게요. 21은 자, 탄젠트 가로를 하고 탄젠트 1. 여기서는 0.5가 되겠죠. 왜? 간격이 0.1이니까 간격 0.1에 2분의 1 되는 값으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0.5가 되는 거겠고요. 빼기 탄젠트 0.95가 되겠죠. 1에서 0.05를 뺀. 자, 나누기.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D21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공식을 따르는 거니까 간격은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0. 간격이 H가 0.1.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4493이 나오겠죠. 이거는 간격을 하나 더 줄였으니까 0.695%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에 비해서 간격을 더 좁히니까 상당히 더 오차가 작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라이트 3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1은 간격을 한 번 더 줄인 거죠. 자, 한 번 더 줄일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2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값을 넣을 경우에는 탄젠트의 2의 제곱이니까 0.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5가 되겠죠. 계산 맞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간격이 H인데 H에서 2H에서 H로 줄었고 H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주니까 H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러면 0.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3이라는 게 3.4314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의 수준은 0.695보다 오차가 더 작은 0.713까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리차드슨 외사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D2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서 이 공식이 핵심이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D2라는 공식은 뭐냐면은 D31을 구하지가 않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N하고 M을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를 넣고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M이 2니까 자 4에 2 빼기 1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 자, 그래서 3이 되는 거고요. M 빼기 1이니까 1을 빼주게 되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D에 여기 보면은 N에 M 빼기 1. 자, 그러면은 2에 M 빼기 2 빼기 1이니까 2,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항은 여기 4분의 앞에 항은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그 다음에 D에 1,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요. D의 2항 같은 경우에는
뒤에 2라고 뒤에 11입니다. 뒤에 2라고 뒤에 11은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값을 보게 되면 3분의 4, 3분의 1을 서로 빼주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빼주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냐? 자, 뒤에 2는 4 나누기 3 곱하기 뒤에 2일이란 값이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빼기 1 나누기 3 곱하기 뒤에 11이라는 값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엔터를 쳐보게 되면요. 3.4248이라고 나오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D2를 오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0.02194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네 가지를 해봤는데요. 네 가지 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값이 어떤 거죠? 자, D2가 나오는 거죠. 근데 D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간격이 지금 간격을 3으로, 그러니까 H 간격을 3으로, 그러니까 측정을 더 세밀하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D2라고 D11이라는 값만 가지고도 조합을 했더니 오차가 더 작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차드슨 외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 같이 간격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정확하지만, 하지만 간격을 줄이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조합이라는 게 변형을 하는 거죠. 변형을 하게 되면은 값이 좀 더 오차를 줄인 미분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차드슨 외사법이고요. 이 리차드슨 외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 같이 이 점화식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D32, D33이 있는데 이 D32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D32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항들을 이용을 하고 D33은 이 앞에 있는 항들을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항들을 다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오차를 더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점화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게 되면요, 이 리차드슨 외사법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매트랩 함수로. 그래서 이 매트랩 함수를 매트랩의 프로그램 반복문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력하게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는 다루진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하는 식을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실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적분에 대해서 수치적인 적분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